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하나. 이 한 문장이 머릿속을 쿡 찌른 적 있으신가요? 출근길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삼성 다니다 은퇴했어요. 이런 말을 툭 하고 던지는 기사님이 계시거든요. 삼성에서 30년을 꽉 채웠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보통 성공한 직장인으로 여겨지죠. 안정적이고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퇴직금도 든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은퇴 후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핸들을 잡으실까요?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단순히 노후가 힘들다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삼성에서 근무했어요. 부장까지 달았죠. 솔직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더라고요. 애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보태주고 제 노후 준비는 엉망이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퇴직금이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하지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는 착각이 생겨서 주변 권유로 투자도 하고 자식 문제 해결하느라 썼죠. 어느 순간 1억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요. 편의점 알바는 체력상 무리고 경비일도 알아봤는데 3교대가 너무 빡세서 못하겠더랍니다. 결국 선택한 게 택시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과장님은 은퇴 전에 노후 준비는 연금으로 된다고 생각했대요. 삼성 다닐 때 사내복지도 좋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나오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자부했대요. 근데 문제는 물가였어요. 솔직히 10년 전에 계산한 생활비랑 지금이랑 달라요. 250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달에 350은 깨져요. 병원비도 계속 들고 연금은 매달 180 정도 들어오지만 모자랍니다. 아파트는 있지만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 당장 살 돈은 나오지만 나중이 막막해집니다. 이 과장님은 어차피 체력 있을 때 벌어야지 하고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23시까지 하신다네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58세 박 차장님은 아직 은퇴 전인데 벌써부터 택시 자격증을 따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구조조정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임원 못 달면 5,859에 나가야 하잖아요. 다른데 재취업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비해 두는 거예요. 박 차장님은 친구가 먼저 퇴직해서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친구는 퇴직금 2억 받고 창업했다가 1년 만에 다 날리고 60 넘어서 택시 시작했는데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차라리 미리 준비하자, 택시가 보험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망했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각자 현실을 인정하고 늦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준비가 부족했거나 준비가 틀렸던 겁니다. 퇴직금이 많으면 되겠지라는 환상.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는 안일함. 나는 대기업 다녔으니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자만. 이게 다 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50대인 나도 60대인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 후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3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은퇴하면 직장 생활만큼의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준비는 너무 짧습니다. 은퇴 직전에야 부랴부랴 연금 수령액 계산해보고 자식 결혼비용 대줄 돈이 있나 없나 따져보고 퇴직금으로 무슨 사업할까 고민하다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난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퇴직금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월급처럼 쓸 돈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소비 수준을 지금부터 줄여서 연습해야 해요.
갑자기 500에서 200으로 생활비 줄이려고 하면 못 줄입니다. 5년, 10년 걸려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득원입니다. 택시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라고 불리죠.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옵션을 배제하고 노후 준비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플랜을 갖는 거예요.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생활비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추가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보고, 자식 지원을 어디까지 할지 선 그어보고, 이걸 진짜 현실적으로 감정 빼고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해야 해요. 우리 노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싫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야 해. 삼성에서 30년, 택시에서 또 30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절망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길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다만 택시뿐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를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는 늦었을 때가 아니라 안 할 때 망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택시에서 또 30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30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삼성에서 30년, 택시에서 또 30년을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말하듯 편안하게 하지만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수치와 사례, 주의사항까지 담아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결말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진짜로 따져보죠.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에 이제 어떻게 살지? 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준비는 최소 10년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후 설계의 핵심은 적응이거든요. 갑자기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거나 수입원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 계산이에요. 이게 진짜 다들 대충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부장님이 은퇴 전에 월 500 정도 쓰던 분이었어요. 애들 학비, 외식비, 각종 할부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도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어요. 결과는 1년에 6천, 10년에 6억. 퇴직금 3억으로는 5년 못 갑니다. 많은 전문가가 권하는 기본 산식이 있어요.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6,07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즉 500 쓰던 사람이라면 30만 350으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숨에 줄일 수 있을까요? 못 줄입니다. 그래서 510년 전에 미리 연습해야 해요. 외식비를 줄이는 법부터 시작. 전기 구독, 보험, 핸드폰 요금 등 고정비 재조정.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주거비 시뮬레이션. 이런 걸 실제로 엑셀 한 장 만들어서 계산해 보세요. 많이들 귀찮다고 안 하는데 딱 이 시간만 투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측 수령액 체크. 이것도 다들 막연히 대충 나오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큰 함정이에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가면 내 예상연금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60세부터 받을 금액이 150인지 200인지 250인지 딱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DC형이면 운용 수익률이 중요한데 수년간 23%대면 사실상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가끔 보면 퇴직연금 잘 굴린다고 주식형 100%로 몰아넣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는 리스크를 크게 줄이라고 권해요. 세 번째는 추가 소득원 설계.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노동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체념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옵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택시 장점은 나이 상관없이 비교적 쉽게 시작 가능. 단점은 새벽 야간 장시간 근무와 교통사고 위험. 월 20만 300 정도 벌 수는 있지만 체력이 관건.
경비 주차 관리 60대, 70대도 가능. 월 15만 250 수준. 3교대가 많은 건 단점. 간단한 프리랜스 알바 지역에 따라 편차 크지만 온라인 판매나 글쓰기, 강의 등 가능하면 훨씬 유연함. 임대소득 집을 줄여서 전세나 월세를 돌리면 매달 현금 흐름 확보. 하지만 집값 변동세금 이슈 고려 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 달 최소 100만 원의 추가 소득 계획은 세워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 합산해서 30만 400은 맞춰야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네 번째는 의료비 준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65세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노인정액제라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만성질환. 본인 부담 상한제 한도가 연 200만 300만 원 정도인데 소득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장 기요양 보험 적용되면 부담이 좀 줄지만 등급 심사 통과해야 함. 치과, 한방, 비급여는 다 본인 부담. 그러니 전문가들은 노후 의료비로 최소 5천만 1억 정도의 별도 재원을 목표로 하라고 말해요. 현실적으로는 다 못 모으더라도 보험이나 저축, 주택연금 활용 등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과의 대화. 이걸 미루다 망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은퇴 준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지원할지 솔직히 말하기. 배우자와 소비 수준 조율하기. 주거를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저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가족끼리 대화만 제대로 해도 준비가 반은 끝난다고 해요.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보태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부모 노후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부담을 떠안습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퇴직 10년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설계하고 가족과 합의해라. 삼성에서 30년, 택시에서 또 30년이 남 얘기 같지만 준비 안 하면 내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은퇴계획 노트 한 권 사서 생활비 계산, 연금 조회, 추가 소득원 아이디어, 가족회의 주제, 이 네 가지를 적어보신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선택하는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현실적이고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좋겠습니다.